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어,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실 오늘은 가기가 좀 바빠가지고 오늘 방송 뭘 할지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는데 일단 방송을 해야 되겠어가지고 켜긴 켰는데 일단 나오는 대로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회수에 대한 고민이 최근 사실 조금 있었어요. 뭐 이게 신경이 안 쓰이진 않더라고요. 뭐 나도 사람인지라. 어떤 거는 30몇, 어떤 건 60몇, 어떤 건 1600, 어떤 건 1200.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하고 오늘 곰곰이 보니까 전 처음엔 이게 제목이 문제인가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인기 컨텐츠를 정렬해서 보니까 내가 내 생각을 주로 많이 말한 컨텐츠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사람들이 내가 뭐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내가 내 개인 의견을 많이 개진한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봐주신다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조금 더 볼게요. 자, 어제는 다들 뭐 보셨겠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근데 이 찬성 204라는 숫자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찬성이 뭐 230이 넘었다. 혹은 뭐 250까지 나왔다. 이러면 그게 저는 상황이 더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아니지 야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에게 정치적으로 빚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도와줘서 탄핵이 됐다. 물론 도와줘서 탄핵이 됐던 박근혜도 뭐 그때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치명상을 피하기는 힘들었으나 이번은 더 할 겁니다. 이번은 더 할 거고, 그리고 이거 명태균한테 얽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여튼간에 저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건데, 그 봉지욱 기자가 시사인에서 나온 거를 들어보면 명태균의 황금포는 김건희, 윤석열 거는 이제 필요 없다. 뭐 지금 내란으로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지금 황금폰이 뭔 소용이냐. 지금 무기징역도로 사형 나오게 생겼구만. 대신에 그게 다 까지면 국민의힘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공감합니다. 여튼 어제 제가 쇼츠를 올렸는데 작지만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박근혜 때도 8명의 헌법재판관, 한 명이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8명이었거든요.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던 이유는 어제와 같은 규모의 그런 군중들이 지치지 않고 선고가 되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광장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끝난 건 그거죠. 이제 매일 안 모여도 되죠. 힘들었어요. 뭔 평일에 집회를. 그래서 여튼 저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출근하기 전에 토요일에는 매주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제가 그 탄핵소추안이 선고되는 거는 일 때문에 그 광장에서 선고하는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일하다가 밥 먹을 시간이어서 근처에 가추덩을 먹고 있었어요. 가추덩을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보다가 혼자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계셨겠을 거고, 아마 뭐 생업 때문에 혹은 뭐 중요한 약속, 중요한 일 때문에 뭐 연말이니까 연말 행사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지난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달라진 이 시위 문화는 박근혜 때 촛불 문화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MZ세대 분들의 그 텐션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너무 신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야, 나가서 신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놀러 나가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저 무도한 반란 수계를 일단은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와서 그 목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서로 어색함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 게, 민중가요가 나오면 MZ세대들은 뭐 그냥 주위 사람들 보고 대충 그냥 따라 그냥 이 주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도 그렇지만 40대 이상 분들은 이제 그 아이돌의 노래가 나오면 그냥 뭐 주위 눈치 살피면서 대충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응원봉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롯데자이언츠 응원봉을 그냥 야구장을 항상 가니까 샀던 건데, 사실 그거 돈이 조금 아까웠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사진 야구장 가도 들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짝짝이는 다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도 하나의 응원봉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모양의 이쁜 응원봉을 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수많은 응원봉이 섞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근데 그들이 그걸 들고 나와서 서로 화합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참 저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20대 후반, 중후반부터 한 30대 정도까지 나이 어린 분들은 이제 탄핵소추안 가결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돼야 끝이 나겠지만 그분들은 두 번의 승리의 기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8년 전에 한 번, 지금 한 번. 그래서 이번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저는 드디어 86세대들이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나 제 컨텐츠에서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었거든요. 집회 시위 현장 나가면 전부 86세대들이에요. 한 60, 70%가 86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집회를 나가니까, 그때 집회를 나갔을 때 갑자기 비가 와서 내가 좀 앞쪽에 있었는데, 그때 행진할 때 비가 와서 잠시 나는 비를 피했는데, 뭐 그때 피켓으로 머리를 가리는 사람, 비옷을 준비한 사람, 우산을 쓴 사람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난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잠시 비를 피하면서 행렬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 차가 지나가고 세 번째 차가 지나가는데, 첫 번째 차는 그냥 대학 다닐 때 운동을 경험한 86세대들이 기획을 했나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차가 지나가는데 NL들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차는 PD 계열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NL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는 그거 보고 좀 웃기고 기가 막혔는데, 윤석열 퇴진하라는 집회에다가 현수막을 한 20개를 들고 나왔는데 2개인가 빼곤 전부 다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NL들의 고전적인 주장이거든요. 헐 이러고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차가 오는데 민노총이에요. 일단 차도 민노총 차고, 세 번째 차를 따라가는 행렬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속 민노총의 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려고 이러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집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PD도 NL도 민노총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PD도 없고 NL도 없고 민노총도 없어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어요. 그냥 소시민들이 이루어낸 엄청난 큰 파도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민노총 조끼도 단 한 벌도 보지 못했고요. 미군 불러가라는 피켓도 단 한 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다가 포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서면에서 봤어요. 2002년이면 22년 전이니까 제가 25살 때네요. 제가 조별리그를 대학 대운동장에서 봤고요. 우리 학교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대운동장에서 단체 응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6강, 8강을 제가 서면에서 봤는데 그때 뉴스에서 20만, 30만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5만 명 모였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공 하나 더 붙이면 실제 인원이라고. 네, 맞아요. 그때 2배는 넘어 보였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서면에 모인 군중보다 어제 군중이 거의 2배는 돼 보였어요. 내가 이걸 왜 체감을 하냐면 8강전 때였을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나 가다가 저기까지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와, 이렇게 사람이 많나 했었거든요. 어제도 도대체 이거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야. 제가 좀 앞쪽에 있었으니까 중간쯤에서 앞뒤를 제가 영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으려고요. 가다가 도대체 이거 중간이 어디야? 중간에 포기했어요. 중간을 못 찾겠다. 이거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확실히 체감상이 아니라 확실히 2002년 월드컵 8강 스페인전 때보다 어제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각했고 분노했으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K-팝, K-컬처를 이어서 K-12가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어제 바로 그 순간에. 보통의 외국은요, 집회 시위를 위해서 1000명만 모여도 일단 약탈 방화가 시작이에요. 약탈 방화가. 이런 시위 문화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MZ세대들이 더 큰 위대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구나. 실제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긴 해요. 그리고 나는 이 시위가 거듭되면서 아이돌 노래를 부르는 40, 50대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바위처럼도 부르더라고요. 바위처럼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10대, 20대, 30대가 탄생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업적입니다. 국민 대통합. 여튼 이 두 번째 승리까지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또다시 국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86세대들은 뒷방 늙은이로 MZ세대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언제까지 86세대들이 이 나라를 구해야 되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 언제까지 86세대들이 선두에 서야 되나 몇 번이나 제가 답답함을 토로했었거든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대통령, 부끄러운 영부인, 부끄러운 여당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정말 위대한 시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외신도 그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찬성 204표가 나옴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저들은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정치를 하는 목적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조회수 말하고 나서 자꾸 내 생각 이야기하고 이거 제목을 뭘로 따지 큰일 났네. 보통 제가 제목이랑 주된 내용 두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진짜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큰일이네.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그래. 이 강 건너 불구경이긴 한데 원래 강 건너 불구경이 재미있긴 재미있죠. 근데 국민의힘 저 집안은 어쩌려고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골적으로 한동훈을 끌어내려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뭐 좋다 이거야. 뭐 한동훈 끌어내려지면 비대위 체제로 갈 건데 지금 상황이면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이면 대선이에요. 누가 나오려고 그래? 뭐 기책 사유 있는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 안 내려고 그러나? 지금 명태균이 황금폰인지 나발인지를 제출한 상황에서 김건희까지 구속 수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조금의 힌트가 되는 자료만 해도 오세훈 날아가고 홍준표 날아가고 그 박완수 날아가고 박형준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조은희 의원은 상관없지 뭐 김진태 날아가고 저 대선 누가 나온다? 나경원이 나오는 소린가? 나경원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뭐 강건도 불구경이고 뭐 한때 뭐 강건도 불구경하니까 재밌긴 한데 궁금하긴 해요. 쟤네들 어쩌려고 저렇게 싸우나?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왔을 때 전 진짜 쌍욕을 하면서 트위터에도 올리고 이런저런 SNS에도 올렸던 게 아니 저쪽이 지금 망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까지 분열하냐. 우리가 뭉치면 이건 끝난 싸움이다. 제발 뭉쳐라라고 말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항상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그 정당 내 싸움 있죠. 정당 내 싸움 진짜 살벌해요. 생각은 반대인 사람은 잠깐 싸우다가 이 빨갱이 새끼 이 수국 꼴통 새끼하고 돌아서면 끝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사람들 싸우면 진짜 살벌하게 싸워요. 저는 이낙연 사태 때도 끝까지 저는 이낙연 그 수박 소리 좀 그만해라. 그 이낙연 욕 좀 그만해라. 어쩌려고 이렇게 분열하냐. 끝까지 나는 실드를 쳤던 사람이에요. 내 이낙연이 좋아서 실드를 친 게 아니에요. 일단 뭉치고 상황 해결하고 나서 보자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낙연이 탈당하는 순간부터 난 욕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너무 답답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쪽이 분열했는데 우리 쪽은 똘똘 뭉쳐 있어요.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단 한 명의 잡음도 없이 정말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완전 뭉쳐 있습니다. 절호에 찬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급한 정치인들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야 될 말을 성급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이제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계시던데 저도 조국 대표님 대법원 최종심 판결됐을 때 판결되자마자 바로 했던 생각이 그거예요. 윤석열 탄핵되고 조기 대선 치러져서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시면 뭐 취임 100일 뭐 기념 사면으로 해가지고 사면해 주시겠지. 조금만 고생하시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그걸 왜 말을 해. 아우. 그 박지원 의원님하고 또 누구 몇 분 말씀하셨던데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사람들은 절대 그 말 못하지. 그래도 아무리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해도 그거를 뻔하게 공격받을 거 아시면서 그걸 굳이 괜히 말씀하셔가지고 뭐 공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 보자마자 판결 나자마자 바로 그 생각부터 했는데요. 뭐 조국 대표님 잠깐만 고생하시라. 그래서 사면이 되면 피선거권도 회복이 되시니까 뭐 김동연 도지사님, 김경수 전 도지사님 뭐 이런 차기 주자분들하고 선의 경쟁하시라. 저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혁신당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요일이었나? 목요일 맞네. 판결이 나고 그날 저녁 평일 집회 나갔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조국혁신당 깃발 아래 있는 조국혁신당 관계자분을 붙잡고 울었다고. 대표님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울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데 보고 이제 대표님이 저 어떡해요 라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뭐 우니까 그분이 이제 손을 잡아 주시더니 나중엔 안아 주시더라고요. 아, 축 처지는 말라니 이 좋은 날에. 여튼 우리는 기뻐하면서 동시에 슬퍼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기쁘지만 탄핵소추안이 또 통과되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진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님이 되실 거지만 그래서 기쁘지만 저런 정신병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에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저는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와 이 윤석열의 내란 수계 친위 쿠데타는 제가 2004년이었구나. 2003년이었나 4년이었나? 에 겪었던 각성을 지금 20, 30대에게 해줬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의 초창기에 찍었던 컨텐츠에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었어요. 저는 실제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반복을 하자면 전 정치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할머니는 밀양분이시고요.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도 밀양에 살다가 부산에 정착하신 분이고요. 어머니는 상주 출신의 대구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서울에서 일을 하실 때 어머니도 서울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해서 부산에 정착하신 분입니다. 상주 출신 대구 사람인 어머니와 밀양 출신 부산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자랐어요. 집안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가죠. 부모님은 TV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TV에 김대중만 나오면 빨갱이 소리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허삼수와 노무현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대결을 했던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거 공보물이 집에 왔는데 공보물 그거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활자 중독이 있어가지고 뭐가 오면 읽어야 돼요. 근데
제 뚜렷한 기억에 노무현 그때 당시 후보의 공보물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페이지짜리 한 컷 그 만화가 있었어요. 그냥 한 컷짜리인데 거기에 왼쪽 위에 구석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제 뒷모습 그림이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재수를 해도 헛재수, 삼수를 해도 헛삼수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이거 상대 후보를 이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비방을 하지?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의 모든 인생을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치에 관심도 없지. 근데 이회창은 워낙에 뭐 선거에 계속 나온 사람이니까 뭐 저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인가 하고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상황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빠른 걸음으로 몸을 풀고 있는데 그 탄핵 소추안 국회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개빡쳤어요. 아니 힘이 없는 정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 따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 저는 그 순간 각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 딴지일보를 싹 다 뒤졌고요. 한겨레 신문 싹 다 뒤졌고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잘못된 정보였구나. 그때 저는 처음으로 당적을 가져요.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그 각성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구나를 그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엄청난 경험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20, 30대 분들은 그 두 번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정당이 이젠 영원히 이 땅에서 드디어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40, 50대는 이미 겪었고요. 지금 20, 30대가 지금 두 번째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움은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는 게 꼭 법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려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 하지 않을 수 없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시간이 엄청 짧게 걸릴 것 같은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때 나는 그냥 제발 우리 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 몇 번 한 거, 그거 가지고 중립 위반이어서 탄핵돼야 돼라고 올라간 게 통과되니까 이거 얼마나 애매해요.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모든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너네가 뭔데 만만해 보인다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라는 그 집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박근혜 때도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이건 네 책임이야 라고 탄핵 소추안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가를 심리를 한다고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너무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모든 시민들은 광장을 지켰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번은 그게 아니에요.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 그것도 모든 상황에서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 많은 1인 미디어들이 핸드폰을 들이대고 찍은
증거들, 그리고 저 똥별들, 3스타, 4스타들이 지금 자수하고 있는 저 자백들, 그리고 심지어 내란숙의 본인이 TV에 담아 나와가지고 이게 뭔 잘못이냐라고 하고 있는 자백들, 지금 내란숙에 대한 자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란숙이에요. 이건 분명한 대통령조차도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이 있는 내란 사건의 진범이에요. 현행범이에요. 이게 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봅니다. 16일에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린다고 하고 지금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에서 3명의 추천 헌법재판관이 올라와 있으니 3명까지 올라가면 9명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걱정하는 한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미친 척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도 물론 그 사람들도 국사책에 박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인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갈 사건이 아니에요. 내란 수괴의 현행범이고 이걸 민간법정에 세우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고 군사법정에 서는 순간 총살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처벌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튼 짧아질지 길어질지 저는 짧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뭐 장담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인용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고 광장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 집회 현장에서 제가 느낀 분위기는요, 그분들은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텐션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오,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가 락밴드 보컬을 제가 하기도 했었고 락 공연을 워낙에 많이 갔기 때문에 2-3시간 방방 뛰는 거는 뭐 그때는 했죠. 20대 때는 했는데 오, 지금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막 텐션 높게 막 바짝바짝 뛰면서 춤추면서 막 텐션을 올려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지속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 이게 아무리 길어도 저는 2달 넘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석 달까지 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방학이에요, 여러분. 걔네들 방학이에요. 국민의힘 너네 좆됐어. 걔네들 방학이야. 할 거 없어. 광장은 미어 터질 겁니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아, 방금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제 컨텐츠를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거의 모든 컨텐츠를 봐주고 계신 분이 제법 돼요. 그분들 조국 대표님 일가들이 왜 유죄를 받았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거 광장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을 만나면 꼭 제가 했던 설명 요약해서 전해주세요. 이거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30대 후반까지는 이거 조금만 설명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역을 갔냐. 설명해주면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30대 후반까지는. 이거 저는 꼭 전파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사면됐을 때 후폭풍이 없죠.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는 못했어요. 어제는 광장 분위기가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근데 그 평일 집회 때
그러니까 계엄령 이후 평일 집회 때는 사람이 그렇게 미어 터지진 않아가지고 저는 교복 입은 학생들 붙잡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그거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거라고. 진짜 그걸로 징역 간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이없어 해요. 그만큼 어이없는 이유로 정경심 교수님은 구속 수감됐었고 조국 대표님도 지금 사실 월요일 조금 고민 중이에요. 대표님이 공개 석상에서 헤드라인에 서서 들어가시는지 뭐 어떻게 사람들하고 들어가시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나누고 들어가시면 무리를 해서 서울이라도 좀 갔다 와야 되나. 마침 또 월요일 쉬는 날인데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마음이 또 더 안 좋아져서 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민 비조라 그랬는데 저는 당원이면서도 지민 비조 했었습니다. 조국 대표님에게 칼을 쥐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처참한 일가 몰살을 겪고도 저자를 끌어내리겠노라 부르짖으면서 정치를 시작한 조국 대표님에게 칼을 쥐어드리고 싶어서 저는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드렸고, 그리고 당선되시고 나서 나 또 이런다. 당선되시고 나서도 너무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 전라도 지방선거 그럴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큰형님이 돼가지고 저 막내 동생이 한번 붙어나 봅시다 하고 조금 덤빈 거 가지고 그 비난할 거 아니잖아.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요,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살아나셔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요,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초석을 닦으신 게 김대중 전 대통령님입니다. 그분은 그 무도한 전두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도 살아나셔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님도 계속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공중분해돼서 민주당이 개헌선을 유지하는 독재 정당이 되길 바라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국혁신당이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좀 많이 복잡해지네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고 인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윤석열 탄핵 하나만을 제1기치로 걸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한동훈 특검법, 검찰 해체 등등 우리는 차례로 선두에 설 것이다. 우리가 쇄빙선이 될 것이다. 라고 등장했던 조국 대표님이 나는 잠시 물러나겠다. 남은 사람들 역할을 다 해달라. 라고 하고 이제 일요일이니까 내일 구치소로 들어가시겠네요. 여러분, 조국 대표님이 사면되셨을 때 사면한 주체 그리고 사면받은 당사자들이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제가 몇 번이나 거듭 설명해드렸던 그 일가의 그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소였는지 그리고 판결 내용 또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인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제발 좀 주위에 전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또 슬퍼지네. 40분이 넘었어. 미쳤다. 죄송합니다. 내가 모자라다고 방송에 이렇게 길게 해. 급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오늘 쏟아지는 기사가 있으면 제가 또 이제 내일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별 기사가 없으면 내일 또 뭐 제 나름대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